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쓴 작가의 일대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은 1916년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5살의 여이어서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나 외가 재산가여서 어린 시절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냈다. 8살 때 평양 외가에서 보통학교로 나오고 14살 되던 해에 평안북도 오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오산학교는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에 의해 세워진 민족학교이다. 그 이듬해 도와 영어 담임선생님으로 미국 시카고 미술대학과 예일대학을 졸업한 이명련이 부임했다. 이명련은 수석의 상으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프랑스 유학생 화가 백남순을 만나 결혼해서 같이 한국에 돌아왔다. 매주마다 야외에 나가 스케치와 품평을 했다. 당시 이중섭은 소를 즐겨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서양 고전 음악에도 심취하였다. 이때 수업은 이중섭 그림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여러 습작을 거치는 작업 스타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도 이명련은 이중섭에게 장래의 거장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오산학교 졸업 후 이중섭은 프랑스로 그림 공부가 할 꿈을 가져 불어 공부도 하였지만 20살에 일본에 있는 제국미술학교에 들어갔다가 동경분과학원으로 옮긴다. 일본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1937년에는 자유미역 태양상을 수상했다. 1939년 24살 때에는 아파서 조국으로 돌아와 휴양을 했다. 그 당시 개성박물관에서 붙박혀 백자 등 우리나라 유물 연구 스케치에 몰두하였다. 개성박물관은 막강한 지력을 가진 개성 상인들의 자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등지로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후원이 본격화되어 그 결정으로 1933년 설립된 곳이다. 개성박물관은 일본인들이 무분별한 약탈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는 천병 역할을 수행했다. 24살부터 일본에서 2년 후배 야마모토 마사코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애인에게 그림만으로 된 엽서를 보내며 사랑을 키운다. 분과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중섭의 별명은 분과의 루였다. 졸업 후 이중섭은 연애 문제, 프랑스 유학 문제로 고민이 컸다. 더욱 격심해가는 일제의 군국주의 팽창 정책 속에서 타협, 반대 또는 회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요되었다. 또 프랑스 유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납치 점령하에 있어서 갈 수도 없는 정황도 있고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1943년 경성에서 제3회 조선신미술가협회전이 있을 무렵 조선으로 돌아왔다. 1943년 제4회 소품전에 출품하였다. 모두 소그림이었다. 박력 넘치고 용맹스러워 보였으며 사실적이면서 매우 율동적이었다고 친구인 화가 황념수가 증언한다. 한편 1945년 동경의 봄은 패전의 기운으로 거의 매일 공습 사이렌이 울려댔고 미군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녀 몹시 불안한 상황이었다. 2년째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러 혼담이 있었지만 이중섭은 연인 마사코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또 마사코의 부모님도 허락하여 1945년 5월 마사코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이름도 남덕으로 바꾼다. 일본 여자가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사건은 요즘으로 말하면 커다란 해프닝이었기에 가수 김정구의 동생 등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미도파 백화점의 실내에 벽화를 그렸다. 8.15 이후 본격적인 활동의 산물인데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다. 벽화를 그리기를 갈망하도록 한 요인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를 꼽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8.15 해방 후인 46년에 발굴한 안압고분을 49년까지 마무리한다. 안압고분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고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웅장하고 희귀한 벽화들이 풍부한 귀중한 문화재다. 1만 기가 넘는 5세기 이후에 그려진 고분 벽화들은 평양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중섭은 한때 벽화 모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벽화를 그리겠다는 이중섭의 열망은 이루지 못했지만 작은 규모라 해도 크게 느껴지는 그의 그림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유사한 조형 요소가 자주 등장하는 등 고분 벽화로부터 받았을 영향이 감지된다. 이중섭의 대작 벽화에 대한 꿈 은지화 그리고 작품 곳곳에 심겨졌다. 사실상 은지화는 대작을 위한 스케치라고 보아도 될 듯하다. 부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은지화를 넣어 잘 보관하라고 나중에 대작을 할 테니라고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김광업에게 우리나라 유물 관련 가르침을 받았는데 특히 백자에 관심이 많았다. 미도파 백화점 벽자를 그려 만든 돈으로 이조 백자와 불상들을 구입했다.
해방 직후 일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내놓은 유물들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었다. 1946년 지인을 통해 원산 사범학교에 부임하였으나 일주일 만에 사직했다. 미술을 가르치면 작가 생활이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1948년경에도 소그림은 계속되었다. 남의 소를 너무 관찰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소도둑으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소련의 군정 상태였던 평양에서 소련 작가 3인의 전시가 열렸는데 한국의 작품을 둘러본 소련 미술평론가는 이중섭이 천재이기 때문에 인민의 적이라고 했다. 사물을 정직하게 그리지 않고 자기 주관에 의해서 과장하기 때문에 인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 소련에 성립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시 그들이 본 이중섭의 그림은 소와 닭과 까마귀 떼를 굵은 선과 속도 있는 터치로 힘차게 그린 작품들이었다. 한국 동란은 35세 때에 터졌다. 흥남철수 때 이중섭은 노모를 뒤로하고 아내와 아들들과 화구 하나만 챙기고 부산으로 피난왔다. 노모와는 곧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을 것 같다. 1951년 1월 초는 미군이 패퇴를 거듭하여 정부는 다시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수도를 옮겼다. 당시 부산은 엄청나게 불어난 인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었는데 대안이 제주도였다. 제주도에서는 피난을 같이 온 조카 이영진이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이중섭 가족도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제주도도 피난민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피난민이 토박이의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중섭 가족을 처음 만난 종교단체에서 서귀포로 가도록 권유를 했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여러 날을 걸어 서귀포까지 갔다. 소외양간에서 눈보라를 피하기도 했다.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의 개인전에 출품한 피난민과 첫눈은 이때의 체험을 그린 것이다. 서귀포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북적대던 부산과는 달리 다소 안정된 시간을 맞이하여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대규모 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 환상이 이때 제작되었다. 7명의 아이들이 배를 타거나 바닷가 바위 위에서 뒤엉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바닷가의 아이들도 제주도에서 그려진 작품이다. 바위의 처리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에 그려진 산과 흡사한 형식이다. 1953년 38살에 선원증을 입수하여 일본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이중섭의 고미술에 대한 안목을 신뢰한 통영 나전칠기 양성소 교육 책임자 유광렬의 권유로 통영에 갔다. 통영에 도착한 뒤 곧 겨울이어서 실내에서 제주도에서 그렸던 작품을 많이 완성한다. 부부도 이때 완성했다. 1954년 봄에는 풍경화도 그리면서 전시회 준비도 한다. 틈틈이 이중섭은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절절히 담은 그림 편지를 보낸다. 자신에겐 다짐의 의미도 있었으리라. 여러 친구의 도움으로 1955년 1월 18일부터 열흘간 미도파 화랑에서 개인전을 연다. 호평도 있었으나 당시 경찰에 의해 은지 그림이 외설스럽다고 철거되면서 판매도 부진하게 되고 전시 후에 그림값도 제대로 못 받아서 액자값은 그림으로 대신 주기도 하였다. 1955년 5월에 미국인 맥타가트가 책임자로 있는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한다. 전시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의 가을 우수와 애환 그리고 사라져버린 희망을 그린 나무 위의 새를 바라보는 예수, 나무와 달과 하얀새 등을 그렸다. 전시는 실패했지만 전시장에서 맥타가트가 은지와 세 점을 입수했다. 맥타가트가 구입한 은지와 세 점은 미국인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보내졌고 절차를 거쳐 1956년 이중섭이 사망하는 해에 모마에 소장되게 되었다. 보존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그중 84번은 신문을 읽는 어른들과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다. 이중섭이 자주 다루던 주제인 복숭아 나무 아래 펼쳐진 낙원의 이미지가 있는 은지와도 소장되었다. 뉴욕의 모마에 소장된 은지와의 50, 57, 84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 수십 점 출품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시회를 해서 돈을 모아 가족과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때부터는 자포자기의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로 올 때부터 노이로제 환자라는 소문이 있었던 이중섭은 대구 성가병원 정신과에 입원했을 때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필로 즉석에서 자화상을 그렸다. 그 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또는 다른 친구 집에 옮겨 머물렀다. 자주 곡기를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 1955년 말 돌아오지 않는 강을 보면 완전히 자포자기한 느낌이 든다. 마릴린 먼로가 나오는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을 보고 난 뒤 그 그림이 조타되는 얘기도 했다는데 같이 살던 한묵이 방을 열어보니 이중섭이 술 냄새를 풍기며 신문에 실린 영화 광고를 잘라 벽에 붙여놓고
웃고 있었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는 강을 제목 삼아 일련의 그림을 그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자와 머리에 무엇인가를 인 여자가 보인다. 만나지는 못한다. 이중섭은 이 그림들을 벽에 붙여놓고 그 아래에 아내가 보낸 편지를 잔뜩 붙여놓았다. 이 무렵 이중섭은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다. 청량리 내병원 원장 유석진이 이중섭은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극심한 황달로 간염이라는 판정을 내려 퇴원하고 친구 집에 있다가 대변도 받아놓을 정도가 되어 적십자병원 내과에 친구들이 입원시켰고 입원한 지 한 달가량 되어 홀로 숨졌다. 그의 나이 41살이었다. 사망한 사실도 3일 뒤에 방문한 친구가 알게 되고 장례가 치루어졌다. 화장된 뼈의 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일부는 친구 구상이 일본에 살던 부인에게 전해줘 그 집들에 모셔졌다. 1965년 어릴 적 6년 같은 반 친구 화가이며 비평가 김병기에 의해 최초로 간략한 전기가 쓰여졌다.